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 자, 시작해보자. 일단 어떤 식에서든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의 부호에 따라서 식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 그걸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고 싶어도 여기가 나눠지지가 않아요. 여기가 그나마 인수분해가 된다면 조금 더 조건을 알아볼 수는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 B의 절대값이 붙어있는데 이 녀석의 부호를 나누래. 그러면 A, B가 양수예요? A, B가 음수예요? 이렇게 나누려면 부호 같아요? 부호 달라요? 최소한 이런 조건을 분리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딱 돼서 딱딱딱 떨어지지가 않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또 두 번째 판단하는 거야. 판단 선생님이 순서부터 얘기를 해볼게. 생각을 잘 따라와야 된다 그랬지. 생각을 잘 따라와야 돼. 일단 생각해보는 거. 1번. 인수분해 된다면 좋았겠다. 인수분해 된다면 스텝 2가 보여.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지?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 진짜 안 돼? 인수분해 진짜 안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근해 공식을 쓰면 굳이 어렵지만 해볼만 해요. 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 알겠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잘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이 어떤 미로 찾기 같은 거면 이쪽 글은 어떻겠니 저쪽 길은 어떻겠니 이렇게 중간중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 그 판단인 거야. 판단. 선생님이 판단 한번 끌어가 볼게. 된다면 좋겠는데 안 되네. 두 번째 질문이야. 진짜 안 되는 거 맞니? 해보려면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해본다 이거야. 그러면 저 안에 있는 거 인수분해 해볼래요. 그러면 근해 공식으로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랬더니 저 녀석이 근해 공식을 쓰면 는 0으로 근해 공식으로 쓴다면 x는 1 뿔마 루트 6은 돼요. 이해가 됐을까? 그러면은 저 안에 있는 녀석이 함수로 그렸을 때 1 마이너스 루트 6과 1 플러스 루트 6 이런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하나, 둘, 세 개로 x의 범위를 나눠서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다시 플러스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런데 첫 번째 생각해봐야 되는 인수분해 된가? 아니요. 진짜 안 되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무리수 영역까지 하면 굳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무리수 영역에서 인수분해를 해서 세 가지로 식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x가 1-루트 6보다 작은 영역 1-루트 6보다 크거나 같고 1 플러스 루트 6보다 작은 경우 x가 1 플러스 루트 6보다 큰 경우 이렇게 세 개의 식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죠? 불편하다 이거야.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불편하다 이거야.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보려면 해볼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도 쉽지 않겠네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게. 그냥 절대값 안에 있는 fx가 있을 때 이렇게 나누는 거야. fx 자체가 0보다 그냥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고 x를 구해보는 거야. 그리고 x를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x의 근이 나오겠지?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나중에 대입해서 확인해도 가능하다는 거지. fx가 0보다 작다라고 if 0보다 작다면 방정식이 풀릴 거야. 그 근이 나오겠지. 그 근이 처음에 내가 세운 이 조건에 만족하는 녀석만 골라내면 돼. 그러니 문제를 시작할 때부터 구분하지 않고 문제를 시작할 때부터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다. 잘 보세요. 먼저 풀어버리는 거야. 1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조건에서 문제를 풀어볼게. 그럼 저희 이쪽 식이 다 플러스로 나오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고로 x는 4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죠. 인수분해 뭐 중간에 잠깐 스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4하고 마이너스 1이 얘를 만족하는지만 보자 이거야. 4는 어때요? 여기다 넣으면 F4는 요걸 fx라고 할게. F4는 이걸 만족하는지 봐봐.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라서 성립하죠. 4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어떤지 한번 볼까? 1 더하기 2 마이너스 5 이건 0보다 작네요. 그쵸? 성립하는 근은 그럼 4고 마이너스 1은 성립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근을 다 해결하고 나서 내가 구한 근이 처음 정의했던 이 조건에 만족하는 애만 나중에 선택해도 되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즉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 내가 이게 식으로 돼 있다면 절대값 안에 있는 별의 부호에 따라 뭐가 바뀌냐면 식 자체가 바뀌어. 식이 달라져.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처음부터 별 조건을 나누느냐, 별 조건을 나누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건지. 우리가 이전 시간에 풀었던 예제가 이런 상태였어요.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의 조건을 먼저 양수네 음수네 나눠볼 수 있었어. 그리고 해결을 했거든. 그런데 순서를 일단 해결을 보고, 즉 얘가 양수인 상황을 해결을 보고 나중에 이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얘가 통째로 양수인지 얘가 통째로 음수인지를 구분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통째로 양수인지 음수인지로 놓는 게 낫지, 이걸 x의 범위는 얼마보다 작고 얼마보다 크고 x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기 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fx 자체로 놓는 거야.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았다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는 x 마이너스 1이므로 이항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야. 그러므로 x는 3 또는 마이너스 2야. 인수분해까지 했어. F3을 보는 거지. F3은 9, 3, 3,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0보다 작죠? 그러니까 3은 되는 거야. F-2. 4 더하기 4, 마이너스 5. 이거 0보다 커버리죠? 얘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 그는 3과 4다. 라고 할 수 있어요. (13번) 이제 해결됐어. 생각의 흐름이 중요해. 무조건 x의 범위로만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x의 범위로 해결이 안 되면은 그냥 절대값 안에 있는 식 자체를 통째로 놓고 부호 판단을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로 나눠버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가 구한 근이 처음에 내가 나눈 조건에 만족하는지만 보셔도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니죠. 우리라기보다는 선생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함수적 해석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절대값이 들어갈 땐 연습을 좀 해보자고. 이렇게 했었던 거지. 함수적 해석은 절대값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야. 그리고 gx는 우변함수식 x 마이너스 1일 때 이 둘의 교점이 어떤 형태로 나올 건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fx를 먼저 그려볼게. f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축은 1이에요. 맞죠? 축의 방정식 1이죠. 축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5야. 그러니까 얘는 원래 그려지기에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마이너스 5에. 그치? 그런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 전체 다 절대값을 띡 붙이면 뭐라고 읽느냐? 함수값이 음수이면 양수로 바꿔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됐을까?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면 원래 함수식에서 음수인 함수값은 뿅 양수로 바꿔라.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 양수였던 건 양수 그대로 가. 그런데 음수로 바뀌는 구간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래프가. 아래가 위로 뒤집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5였던 게 플러스 5로 올라오는 거죠. 이해됐을까? 그리고 GS 그래프는 너무 쉬워요.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1짜리인 녀석이야. 그러니까 근이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거거든. 이해됐겠니? 그러면 이 근은 어디서 나올까? 뒤집어져 있는 녀석.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5는 x 마이너스 1입니다의 요쪽 근.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x 마이너스 1 그대로 나온 거잖아. 이 녀석의 이 위치근 이렇게 두 개를 각각 구하고 이쪽에서는 근이 안 나와요 라고 개형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지. 미리미리.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x 범위를 나눠봐라. 이게 1 마이너스 루트 6이 이 점이고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6이었던 거야. 구체적으로 그려보라고 하면.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 쓰이는 에너지나 시간이나 정확도에서는 그래프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거에서 이 문제에서 한해서만큼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언제나 이 그래프가 함께 움직이면서 해석이 되는 상황이랑 그러지 못한 상황은 문제 전체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오늘 나갈 진도 범위에서는 이 이차함수 그래프 대단히 중요한 단원이라서 또 연습을 해볼 거야. 또 14번 한번 가봅시다. A, B를 구하라. 자, 그냥 이 방정식을 풀래요. 가우스는 뭐라 그랬죠? 정수 부분. 그치? 우리가 3-1 1단원에서 그렇게 많이 했던 무리수의 정수 부분 있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수에다가 가우스를 붙이면 이 값은 정수 t로 바뀌게 됩니다. t는 정수만을 의미합니다. 식 바꿔볼게요. 이 t의 제곱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4는 0. 이 녀석의 근을 구할 때 정수만 찾으라는 거야. 2t 1t 4 1에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인수분해했죠. 고로 t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또는 4가 나오는데 t는 아까 뭐라 그랬어? 정수만 해당한다 그랬지? t는 4일 뿐이야. 결론 x의 정수 부분이 4네요. 정수 부분이 4면 x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이런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a, b는 20 이걸 의미하는 거야. 정수다. 15, 16번은 어떤가요? 15번.
이거 괜찮죠, 이거? 15번 볼게요. 선생님이 2차 방식에 뿐만 아니라 사실 고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거든. 켤레근 조건. 1-루트 3이 한 근이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면 되겠네. 맞아? 아니야. 이렇게 조건을 쓰기 위해선 K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유리수, 개수, 무리수, 근일 때 켤레근. 한 번 더 설명해 줄까? 잘 봐봐. 잘 봐봐야 돼. 근해 공식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읽어야 돼. 너무나 당연하게. 유리수 개수라면 유리수 개수에서 무리수 근이 나왔다. 그럼 이런 거야. 읽어야 돼. 유리수분의 유리수 뿔마 루트 D. 근데 이 D도 유리수죠.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응? D는 B제곱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어쨌든 유리수로만 계산을 했잖아. 이 안엔 그 어떤 무리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럼 읽을 때 뭐냐면 유리수 너만 무리수라면. 자, 봐봐. 유리수 개수를 알고요. 무리수근 하나를 확인했다는 건 한 근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유리수야 다. 그러면 이 근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나누는 이 녀석이 무리수밖에 안 되거든요. 무리수는 여기서밖에 안 튀어나와. 그러니까 뿔마 무리수 이 부분만 켤레가 되는 거야. 유리수 개수에서 무리수 근일 때. 자, 다시 한번 켤레근 확인 다음처럼 합니다. 다 유리수 개수인데 무리수 근을 확인했어? 그럼 켤레야. 그리고 또다시 실수 개수인데 허수근이 나왔어. 허근이라고 불러. 즉 근에 i가 붙었어. 근에 i가 붙어서 읽어봐봐. 실수분의 실수 뿔마 루트 d야. i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은 여기밖에 없어. 여기서만 i가 발생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실수 개수인데 허근이 하나가 확인이 됐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도 얘 짝꿍근, 켤레근이란 뜻이야. 알겠을까? 그래서 어느 학년, 어느 과정이든 켤레근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데 켤레근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이렇게 오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봐야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야? 두근 곱이죠. 어허. 물론 1-루트 3 대입하시면 K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입하는 거 제외. 자, 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대입 방식은 다루지 않는다는 거야. 대입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대입하는 건 옆집 순위도 할 수 있어요. 자, 봐. 대입하는 거 빼고 어떻게? 나머지 한근 알파에 1-루트 3 곱했더니 두근 곱이 마이너스 2더라. 보입니까? 두근 곱 마이너스 2인 거 확인했어요. 그럼 나머지 한근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는 1-루트 3분의 마이너스 2니까 켤레근 1 플러스 루트 3 곱하고 1 플러스 루트 3 곱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2라서 결국 1 플러스 루트 3이 됐네? 됐나요? 확인해 보니 켤레근이더라. 처음부터 켤레근이라고 써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확인해 봤더니 켤레근이더라. 고로 K는 마이너스 근합 둘이 더하면 2니까 결국 마이너스 2였다. 되겠어? 대입하는 건 뭐 누구나 할 수 있어. 응? 하시고 원하시면 여기까지. 16번은 안 해도 되겠지요?
16번 혹시 해야 될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넘어옵니다. 88쪽 어때요? 야, 17번 좀 인간적으로 그래. 읽으면 돼. 한 근이 2면 나머지 한 근이 1이야. 18번. A. 18번은 오히려 쉽죠? 18번 해야 되나? 해보자. A 값들의 곱, 한 근 1. 자, 천천히 해볼게. 여기서 뭘 알려주냐면, 물어보는 것부터 할게요. 물어보는 거. A들의 곱. 그러니까 A가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일 수도 있네. A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 조건 볼게요. 이 원래 주어져 있는 원래 방정식의 근 하나는 1이더라. 이거 하나야. 그쵸? 결국 1이라는 근을 갖기 위한 A는 몇 개인가요? 인 거죠. 이건 사실 그러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었다. 정리를 해보자. X에다가 1 대입해봅니다. 이거는 무조건 대입하고 시작하라는 얘기네요. 요거는 대입해보란 얘기야. 이건 대입할 때 갖다 쓰라고 알려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다루게 될 미지수는 X가 아니라 A였기 때문이야. X는 1을 대입해볼게요. 절대값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3A는 3이다. 자, 이 절대값 안에 정리 좀 해볼게요. 절대값 A제곱 마이너스 4A는 3이더라. 됐죠? 선생님 아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즉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부호가 양수가 될 때, 음수가 될 때 미지수로서 범위를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식 자체로서 범위를 나눠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4a가 양수 조건에서 a를 구해보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은 0이죠. 됐어? 인수분 안 되네? 볼게 그러면. A 값은요. 2 뿔마 루트 7이에요.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7이 만족하는가, 2 마이너스 루트 7이 만족하는가 이걸 봐야 되지. 그러면 내가 최소한 얘를 인수분해 해 놓으면 대입해서 부호 판단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7 하면 양수 곱하기 루트 7이 대략 2.5 정도 됩니다. 2.6 대네네. 2.6 얼마? 2점 얼마라고? 그럼 2 플러스 루트 7이면 어때요? 양수죠.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7은 만족합니다. 2 마이너스 루트 7은 음수죠.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2 마이너스 루트 7을 다 만족하네요. 이해됐어? 2 플러스 루트 7일 때도 얘가 양수고요.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2 마이너스 루트 7은 이거 자체가 음수거든요. 음수 곱하기 음수죠. 그럼 양수 되니까 둘 다 만족한다는 거야. 자,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은 경우 또 알아봐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는 3이가 되므로 3이가 된다.
A 값은 1 또는 3이야. 1 넣어봐, 1 넣어봐. 그냥 넣으면 불편하다 그랬지. 그래서 A에 A-4에다가 집어넣으면, 1 넣으면 음수네? 3 넣으면 음수네? 얘도 다 만족하네. 만족하는 게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죠. A들의 곱인데 만족하는 게 4개나 나오네. 어허, 어허. 그러면 첫 번째 얘네 둘의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3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응? 자, 봐봐. 여기가 A1번, 여기가 A2번, 너가 A3번, 얘가 A4번, 4개 나온다고. 이 첫 번째 둘의 곱이 얼마냐면 여기 마이너스 3이야. 물론 합차로 해도 돼. 그쵸? 그럼 얘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9지 뭐. 됐어요? 다 적어놓고 일단 정리 먼저 하세요. 근데 이게 그 절대값 안에 넣을 때 양수 조건이 변하잖아요. 응. 그때 저 양수할 때는 크거나 같다고 얘기해주면 0을 어디다 넣을 건지에 따라 다른 거야. 사실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0이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어느 한쪽 0보다 작다 해도 되고 여기를 0보다 크다 하고 여기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되거든. 아무튼 는 0이 되는 상황은 어느 한쪽에 넣어줘야 돼.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나 저쪽으로 들어가나 0은 3이다는 성립하진 않아. 이해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수의 범위를 나눌 때는 특정한 값 K보다 작다, K보다 크다, K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보통은 K보다 작다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한 2개로 나눠서 봐도 상관이 없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둘로 나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라고 안 하고 절대값은 3입니다가 성립하니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절대값은 3이다가 아니라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입니다. 이거 성립하니? 0 넣으면 성립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위 이렇게 나누는 게 낫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써놓고 이건 굉장히 큰 에너지 낭비다. 자, 봐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익혔을 건데 자, 보세요. 얘를 하나의 FA라는 함수라고 살펴보잖아요. 응? 얘가 근이 0과 2죠. 0과 4죠. 그럼 얘가 이차함수 그래프가 0과 4에서 이렇게 만나요. 맞지? 2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4란 말이야. 대입해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 식 전체의 절대값을, 함수식 전체의 절대값 다 시키면 절대값의 함수값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 여기 부분만 이렇게 뒤집어서 2,4로 올라오겠지. 2, 마이너스 4 했으니까. 참 더럽게 못 그리네. 뭐 아무튼 이렇게 2, 마이너스 4로 올라오겠죠. 이게 좌변함수 그래프야. 우변함수 그래프는 상수함수죠. 교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 나오지. 맞지? 그러면 요거 2개가 뒤집어져서 나온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는 3입니다의 두근인 거고 이 양쪽의 두근이 a제곱 마이너스 4a는 3입니다의 두근이거든. 근데 양쪽에 두근두근 했지. 양쪽에 두근두근. 근데 이 4개가 다 근이 돼버리잖아요. 만나는 교점이. 이거 싹 다 곱하면 돼요. 어차피 여기서 그래서 근을 안 구해도 돼. 두근 곱이 3이니까. 여기 안 구해도 돼. 두근 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마이너스 9 하면 끝나요. 이해됐을까?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풀란 얘기가 아니라 그럼 앞에서 선생님이 범위 다 나눠서 문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차함수 그래프로 항상 같이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 정도 이렇게 좀 도달하고 경험이 좀 쌓이고 보면 주어져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서라도 함수 그래프로 그린 날이 올 거야.
아, 난 차라리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상황 파악하고 문제를 풀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때가 이번 주 안으로 올 거라고 나는 믿어 심지 않아. 그래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것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니, 혹시? 좌변함수 그래프하고 우변함수 그래프를 따로 그려서 같다는 거는 교점 찾아라라는 거거든. 교점에 자, X좌표. 아, 그럼 이 문제에서는 절대값이 있는 함수 그래프의 교점이 4개가 나오고 내가 부호를 이쪽으로 바꾸나 저쪽으로 바꾸나 모든 근이 다 포함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면 근계수 관계가 되게 쉽게 딱 떨어지죠. 결국 마3 뿔 3이네요. 자, 19번 해결됐죠? 19번은 그냥 근해 공식 쓰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아, 요거 틀릴 수도 있겠네. 요거 때문에 틀릴 수 있었겠네. 이거 인수분해니 방정식이니? 인수분해잖아. 그러니까 뭘로 시작해야 돼? 3을 나누면 안 되고요. 3으로 묶어야 합니다. 요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근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쓰면 이 뭐야? 잠깐만. 1. 그치? 그치, 1이지. 1. 루트 1-2. I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3에 x-1 플러스 i와 x-1 마이너스 i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 왜 내가 갑자기 근해 공식 헷갈렸지? 미쳤나봐. 이렇게 나와야겠죠. x-근, x-근으로 인수분해 된다. 기억납니까? 근을 알면 인수분해할 수 있고 인수분해하면 근을 구할 수 있다. 됐어요? 네. 20번. 에이, 설마. 그래도 가볍게 해봅니다. 20번은 너무 가볍게. 아주 가볍게. 근에 대한 식이지요.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이런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3이고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도 3이다. 내가 쓸 수 있는 값들이에요. 내가 쓸 수 있는 값들이야. 1번 근계수 관계로 구할 수 있는 것. 2번 근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관계.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3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요 내가 갖다 써먹을 수 있는 무기. 내가 이거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고 이거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고 뭘 갖다 쓸까? 이거지. 이 문제는 이거 갖다 쓰기에 좋지. (2-3) 곱하기 2-3이죠. 끝났어요. 1입니다.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뭘 갖다 쓸 건지 문제 조건 보고 확인하는 거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89쪽) 넘어가 될까요? 됐어? 아니야? 혹시 괜찮아? 그래? 자, 89쪽은 어떻습니까? 89쪽에 21번 딱 하라고 뭘 하는지 알겠죠? 22번은요? 이것도 뭐 하라는지 딱 알겠죠? 알아야 되는데 볼까? 얘가 지금 다 써볼게요. 자, 물어보는 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의 값을 물어봤고요. 조건을 봤더니 저렇게 생겼어. K는 0보다 크다. 알파는 1보다 크다. 이 두 가지 준 거고 문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알파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 이거 바로 써먹을게요. 무슨 얘기냐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이렇게 생기면 뭐 하라는지 딱 정해진다 그랬잖아. 어? 정해져 있잖아. 2차 방정식하고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이렇게 주어지면 알파 제곱 플러스 1은 K 플러스 2 알파니까 그치?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K 플러스 2라 할 수 있고 좌우변을 알파로 나누니까 너가 K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K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딱 나왔다. 자, 여기까지가 흐름. 이제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다. 도로 K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K가 양수라고 했거든. K는 2예요. K는 2입니다. 그죠? K가 2라는 건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뜻이야. 알파는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 두근이 어떻게 나오냐면 2 뿔마 루트 3이거든요. 그죠? 그 중에 양수군. 둘 다 양수인데? 아, 1보다 크다 그랬구나. 뭐 어쨌든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그런데 얘네 둘이가 알파 바가 알파분의 1인 거는 금방 알겠죠? 알파 바래. 복수수 하다 보니까. 베타가. 나머지 한근 베타가 알파분의 1. 두근의 곱이 1이거든. 이거 보면서 두근 곱이 1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아,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의미하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렇게 물어봤지만 이게 그냥 사실은 이걸 물어본 거고 알파가 더 큰 근이거든. 근데 두근 합을 알아요. 4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어떻게 됩니까? 2 루트 3이에요. 이해됐어? 두 근이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 나왔는데 큰 쪽이 알파죠. 좀 어려우면 다시 써줄까? 알파는 2 플러스 루트 3, 베타는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답은 8 루트 3이다. 오케이? 베타 근각계수의 관계. 두근 곱이 1입니다. 나머지 한근. 그러니 알파 제곱 더 요거가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베타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베타라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추론하지 않아도 알파분의 1을 그냥 분모 유리화해서 직접 구해도 돼요. 좀 멍들 가는 거잖아. 그래서 두근곱이 1입니다. 이런 상황은 되게 특별한 상황인 거야. 이걸 보면서 얘를 보면 아 얘가 이거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지. 괜찮을까? 아. 그럼 지금부터 똑같은 문제를 좀 쇼컷으로 봐볼게요. 문제를 다 풀다 보니까 이제 보이지만
좀 쇼컷으로 본다는 얘기 뭐냐면, 두근 곱이 1이네. 되게 특별하네. 둘은 역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두 근은 역수 관계구나. 배경으로 알아둬. 근데 역수합인데, 이거 베타네? 아, 어차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근 합이 K 플러스 1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서는 또 이게 K 제곱이라고 해놨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돼. 그래서 뭐 K값 구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사고 과정을 조금 쇼컷으로 갈 수 있습니다. 23번 어때? 괜찮죠? 23번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쳤어요? 아, 저번에 했어요? 24번은요? X% 인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봐봐. 자, 그냥 봐봐. 건물이래. 건물 좋아. 물건. 물건. X% 인상하면 이렇게 되지요. 이게 X% 인상한 가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다시 X% 인하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인상했다 다시. 이 녀석은 처음 가격에서 4%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X 구하세요. 됐어요? 식 세우는 거 이해돼? 그냥 풀면 돼요. 합차. 자, 좌우변에 물건값 A 나누고요. 합차 쓰시면 됩니다. 1-100분의 X 전체의 제곱은 100분의 96. 근데 잘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안 쓰고 1-10분의 2의 제곱이라고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해? 여기 100분의 4를 말이야. 그러면 그냥 100분의 x는 10분의 2네? 20이네?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미세한 차이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냥 1-100분의 x의 제곱은 100분의 96이라고 놓고 100이 아니죠. 이거 만이죠. 그러면은 만분의 x의 제곱은 100분의 4 공 2개 더 붙여서 이렇게 20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해주셔도 된다고. 근데 좌우 상황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비교해보면 그냥 x는 20이 좀 더 빨리 나오죠.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그 다음에 90쪽에 있는 거 웬만한 거는 3-1심화 때 다 했던 형태입니다. 그죠? 마지막 거만 28번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정사각형이 있고요. 삼각형 APQ가 정삼각형 BP 한 변의 길이가 1. 보겠습니다. 물어보는 것 BP를 물어봤고요. 조건 봤더니 선분 AB가 1인 정사각형이고 삼각형 APQ가 정삼각형 이런 상황이다. 보죠. 근데 난 어차피 이거 x라고 둘 거니까 1-x고 여기가 루트 2의 1-x 아니겠습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AP의 길이 AB의 길이가 1이니까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은 너의 제곱입니다 하고 끝나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그래서 피타고라스 너의 제곱 더한 거는 2배의 1-x 제곱이다. 삐리릭 이거 푸시면 됩니다.
그 중에 x의 값 어떻게 정해야 돼? 조건. 너를 x라고 뒀을 때 x는 1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 범위에서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안 구해도 되겠죠. 다시 머리 좀 짧게 자르려나 봐. 파마하면 뭔가 좀 스타일이 좀 달라질까 했는데 만화에 나오는 미친 박사 같아. 여기까지 가볍게. 자,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활용. 근해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잠깐만. 그냥 여기 봐, 여기. 이 차 방정식에 대한 다른 접근은 아니고 우리가 이미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차분히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 근해 공식은 그냥 마스터키입니다. A가 0만 아니라면 어떤 조건에서든 이 근해 공식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나오죠. 켤레근 해석 아까 보여드렸죠. 유리수계수, 무리수근일 때 켤레로 나오고 실수계수의 허근 나오면 켤레근이다. 그걸 읽을 때도 마찬가지야. 유리수, 근데 여기만 무리수, 유리수계수라면 그래서 유리수계수일 때 켤레근. 그래서 판별식을 루트 안에 있는 저식 이렇게 놔뒀죠. 큰 틀에서는 실수계순 조건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 이 녀석의 역할. 실수계수일 때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실근 2개. D가 0이면 뭐라고 해? 중근.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이라고 불렀다. 허수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이 시작할 때 개수가 실수근, 허수근 다 상관없어. 이창의 개수가 0만 아니라면 허수 개수에서도 판별식 D의 역할은 존재해. 무슨 말이냐? 이 조건에서도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작다로는 뭘 결정할 수 없는데 판별식 D가 0보다 0이잖아요? 이게 0으로 떨어지잖아. 그럼 허수로 돼 있지. 근이 두 개로 분리는 안 되죠. 2차 방정식이 판별식 D가 0이기만 하면 근이 두 개로 분리가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서로 같은 허근을 우리는 따로 등근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은 사실 고등과정에는 없어요. 이런 표현은 고등과정에는 없어. 그 다음 과정 가야 나오는 거야. 그런데 결론은 중요해. 어쨌든 판별식이 0이면 근은 하나로 떨어지는 거야. 근이 요렇게만 떨어져. 판별식이 0이면. 요거만 살아남아. 근데 얘네가 복소수로 돼 있대. 즉 그는 허근 자체인데 하나만 있는 거야. 즉 서로 같은 허근인 경우는 서로 같은 실근일 때 중근이라 부르고 서로 같은 허근일 때 등근이라 부른다. 결론은 어쨌든 판별식 D가 0이면
실수계수는 허수계수든 그는 하나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실수계수 조건에서 아니야. 이것도 해보자. 유리수 계수 조건에서 판별식 D가 제곱수면 어떻게 나와? 천천히 다시. 했던 거 복습하면서 할게. 유리수 계수인데 무리수근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혈내근이야. 방금 했죠? 야, 이거 했잖아. 근데 유리수 계수일 때 유리수근 조건이면 이게 무슨 조건과 같아? 인수분해됩니다라는 조건과 똑같죠? 그래서 유리수 계수에서 유리수근을 만나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뭐여야 돼? 에헤, 이거 했었잖아, 우리. 유리수 계수인데, 자, 유리수, 근데 여기 루트까지 씌워서 유리수. 자, 다시. 유리수, 루트 씌워, 유리수. 그럼 요 루트 안에가 뭔가의 제곱이어야 되는 거지, 유리수의 제곱. 그래서, 제곱수가 된다. 잘 봐. 이제부터 중요한 거 나와. 그렇다면, 유리수 계수에서 인수분해가 되려면 판별식이 제곱수가 되니까 너가 0이다. 미정계수 조건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라면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하므로. 이해됐을까? 판별식이 0이라고.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일단 적어놔. 천천히 읽으면 되는 건데 일단 적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유리수 계수야. 근데 지금 이 식이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 조건이 아니라 미정계수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야. 근데 얘가 어찌됐든 인수분해가 되어버렸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조건은 유리수근을 갖는 조건과 같고 인수분해를 하려고 판별식을 봤더니 판별식이 미정계수에 대한 2차식이야. 그럼 그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지. 우리는 완전제곱식이 되는 2차식은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야. 유리수 계수 조건에서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판별식이 0임을 봐야 되고 이따가 문제에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 그냥 써놔. 꺼지니만. 기타 판별식의 활용. 부정방정식에서 실수 조건. 자, 지울게요. 예를 들어볼게. 얘 대체 판별식이 대체 뭐에 대한 얘기냐. 이거 판별식 이럴 때 써먹으라 라고 했는데 부정방정식에서 실수 조건이라는 건 개수가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xy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잖아. 는 0이란 방정식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x를 미지수로 보면 y가 개수죠. 그쵸? 근데 둘 다 실수래. 그러니까
x를 미지수로 보고 y 입장에서 봤을 때 실근. 반대로 y를 미지수로 보고 x를 개수로 봐도 y에 대한 판별식을 x로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또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근 조건. 그러니까 x에 대한 판별식을 세워도 y에 대한 판별식을 세워도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하나의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다라는 말이야. 결국 우리가 부정방정식 하면 미정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조건이요. 절대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분수함수의 최대 최소. 분수함수 형태는 식분의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분수함수예요. 근데 이런 애를 만났을 때 판별식을 써라가 아니라 이런 애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판별식을 쓰는 일이 있더라. 지금은 어떻게 하나하나 예를 들긴 어려운데 판별식이 쓰이는 데가 아주 많더라.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2차 곡선과 직선이 있을 때 얘네가 뭐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만난다라는 건 방정식으로 묶어서 교점 찾는 거잖아요. 그렇게 둘을 묶어서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만나면 판별식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판별식에 쓰인다. 미리 볼 필요 없는 것들. 앞으로 문제 풀면서 이런 애들이 쓰이긴 할 건데 미리 공부해 놓을 필요가 없는 것들. 배경 지식으로 굳이 알 필요 없는 것들. 문제 푸는 과정에서 해석하면 당연히 나오는 것들.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결론은. 자, 그래서 6강 오늘 필수 예제 쭉 풀 거예요. 알겠죠? 근을 판별하세요. 안 합니다. 할 수 있겠죠? 해볼까? 짝근의 공식에 들어가는 판별식은 4로 나눠놓은 값이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b' 제곱 마이너스 ac 9 더하기 30 0보다 크죠?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그냥 판별식을 세워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플러스 40이죠. 미안해. 여기 30이 아니라 10이죠. 그러면 값을 봐봐. 이게 짝수, 개수, 근의 공식이죠. 이게 그냥 일반 판별식이고 보면 그냥 4로 나눠놓은 값이죠. 그래서 짝근의 공식에 쓰였던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합니다. 표현할 때. 그래서 원래 판별식을 보나 4분의 d를 보나 내가 부호 판단만 할 거기 때문에 사실 뭘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3번 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K 범위. 다음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밑줄하고 뭐라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게끔 만드세요. K 범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판별식 말고 짝근의 공식에 쓰였던 4분의 D가 맞겠죠. 2가 있으니까. B'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려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커요. 2K는 커요. 마이너스 4보다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커요. 될까요?
자, 실근을 갖는 최대 K. 아, 이거를 이렇게 줄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할게. 5번에 어디다 별표해야 되냐면 2차 방정식에 별표하세요. 이게 왜 별표하냐면 여기다가 2차라고 써놨는지 안 써놨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최고차항 계수에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는 얘를 부르는 이름이, 이 방정식을 부르는 이름이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런 조건이 미리 써져야 될지 말지가 결정이 돼요. 최고차항 계수에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2차 방정식으로 불렀다면 최고차항 살려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걸 먼저 써놓고 나머지를 보셔야 됩니다. 너가 실근일 때 최대 실수 K죠.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인데 이때 K의 최대값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예요. 나는 이 조건이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나는 몰라. 나는 얘가 이 조건이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거든. 근데 시작이 2차라고 불리는 녀석의 미정계수 최고차항이 있다면 무조건 써놓고는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4분의 D로 가는 게 좋겠다. B' 제곱이 K제곱이고 마이너스 AC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K는 6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뒤집어지고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최대 K는 마이너스 5분의 6이다. 굳이 수직선에 나타내보자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2는 아닙니다니까 뭐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조건이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분의 6이 맞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얘가 이렇게 되는 조건하고 얘랑 아무 상관없는데요? 그럴 수 있어. 얘랑 처음에 잡아놓은 첫 번째 조건하고 문제를 해결한 이 상황에서 둘이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치 않아. 습관이 중요한 거야. 이 차라고 불렸다면 최고차항 미정계수는 0이 아님을 정하고 가야 됩니다. 나중에는 저 조건을 놓쳐서 치명적으로 틀리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습관처럼 해 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2차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차항이 0이 될 때 0이 안 될 때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해됐을까? 7번 갑니다. 중근, 양수 K, 너가 중근. 중근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그냥 판별식이 0이면 돼요. 루트 K제곱, 그냥 K제곱이에요. 마이너스, K제곱, 루트 K니까 제곱이죠. 마이너스 24. 너가 0이면 되죠. 양수 K의 값. 끝났네. 다르게 좀 정리해보면. 잘 봐봐. 그냥 이대로 놓고 그냥 읽어볼게. 실수계수의 중근 조건이니까 너의 반 제곱이 6이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너의 반이 얘가 되면 돼. 그럼 얘가 2루트 6이었겠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 어렵진 않다. 완전 제곱식.
자, 9번 갑니다. 5강이니까 좀 더 6강 조금 건드려 갈 거예요. 임의실수 K 관계없이 중근. 그러면 봐봐. 얘는 판별식 D가 0이 될 거거든. 근데 이 식은 판별식이 0이 되는 이 방정식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판별식은 0입니다 라는 식을 세우면 이것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 뭐가 중근이 되는 조건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래서 판별식을 보겠습니다. 2K 더하기 A제곱 K를 여기서는 K를 문자로 볼 거예요. A와 B를 미정계수로 놓고 마이너스 4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는 0이다가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야. 이제 정리를 해보죠. 4K제곱 4A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4B는 0이다. 너 날라가. K로 다 묶어. 4A 플러스 8K 나머지 다 묶어. A제곱 플러스 4B는 0. 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너도 둘 다 0이다. 그래서 A는 뭐 마이너스 2가 되면 될 것 같고요. B는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그냥 쭉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판별식은 0입니다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즉 판별식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K에 대한 내림차수는 해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11번 보죠.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됩니다. 두 가지로 해볼게요. 문제를 다 키워서 한번 볼게요. 다음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정수 A의 값.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정수 A야. 정수라는 조건을 준 이유가 뭐 있겠죠. 그쵸? 근데 뭐냐면 얘가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대. 이게 조건이야. 두 가지로 풀어볼게요. 세 가지 정도 다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볼게요. 세 가지. 좋아. 1번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 한번 보여줄게요. X에 대한 일단 내림차순을 해. 얘가 인수분해가 되려면 적어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X에 대한. 그럼 얘 판별식을 보면 X에 대한 판별식이라는 뜻이야. D of X. 그냥 봐봐. 일단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어떻게?
어떻게? 판별식이 x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어떻게? y에 상관없이. 그러면 이 y에 관한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판별식 y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전혀 이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될까? 안 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요 식이 y에 대한 2차식이라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항상 이렇게 뜨거나 적어도 이렇게 붙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y에 대한 판별식이 아래로, 그러니까 0보다 커서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이 값들 중에는 음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 자, 읽어볼게. 다음 2차식은 어떻게? y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2차식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2차식을 2차 함수 그래프로 그렸을 때 x축 위에 다 떠야 함수값이 0보다 크죠. 또는 0이 되는 것까지 허락한데 그럼 판별식 t가 0이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것까지 허용인 거야. 그럼 마무리해보면 다시 이번에는 y에 대한 판별식을 이걸 가지고 세워보면 4분의 y를 세우겠죠. 그냥 보라 그랬지. 4의 a-4의 제곱 마이너스 16 a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번에는 환장하겠지. 4로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64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80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먼 길 가고 있어요. 나중에 요걸 풀어내시면 됩니다. a에 대한 2차식. 다른 얘기를 해볼게 이제. 판별식만으로 이 조건을 계속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거야. 그럼 좀 다른 접근을 해볼게. 이건 어떤가 봐봐. 얘를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림차순을 하던지 눈에 보이는 문자를 모두 문자로 취급을 하던지. 그런데 XY로 모두 문자로 보면 위에서는 저런 인수분해 1차적으로 가능하죠. 가운데가 AX 더하기 4Y고 끝에가 4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X 플러스 3Y랑 X 마이너스 Y로 쪼개놓고 요 4를 적당히 둘로 쪼갠 다음에 요걸 맞출 거야. 즉, 이 2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보여 이건? 최고차항을 둘로 쪼개요. 상수항을 둘로 쪼개요. 가운데 1차 항을 맞춰요. 그 중에 알아볼 수 있는 항은 플러스 4y 밖에 없어. 즉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y 가지고 하는 인수분해밖에 확인을 못 한다고. 그러면 플러스 잠깐만 아니 잠깐. 요렇게 돼야지. 그렇죠? 그냥 플러스 6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만 가능하죠. 그러면 이랬을 때 x는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2y 요렇게 곱해서 여기가 나올 거고 요렇게 곱해서 여기가 나올 거야. 2x 플러스 6y 하면서 이렇게 잡았을 때 4x 플러스 4y가 되죠? a 얼마? 4. 이게 선생님 보기에는 좀 합리적인 접근인 거고 일반적인 해설에선 이렇게 해설 나와 있는 것만 글쎄요 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자, 다른 해석. 방금 이 방식은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안 보이면 못 하는 거야. 미정계수 A가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어느 쯤에 있으면 진짜 머리 깨진다고. 그래서 역시 맞는 키.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한 방식을 지금 또 보여줄 거야. 해석을 해볼게. 너가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된다라는 의미야. 그럼 X를 미지수로 보고 근을 구하던 Y를 미지수로 보고 근을 구하던 유리수 근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 될 때라고 하고 유리수 근이라고 써놓는 거야. 유리수 근과 조건이 같다. 유리수 근은 뭐였는데? 판별식이 제곱수였죠. 맞아요? 근데 판별식이 어떤 y에 대한 식으로 나온다면 너가 뭐가 나야 돼? 너가 완전 제곱이 나와야 돼. 그럼 어떤 식이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거는 이 식의 다시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요럴 때 이게 나오는 거야. 판별식에. 판별식에 판별식이 0이 되는 조건. x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천천히 하나씩 읽어야 돼. 너의 판별식은, x에 대한 판별식은 2y 더하기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아까 썼던 거랑 똑같네. 좀 빠르게 쓸게요. 맞냐? 16y제곱, y 들어가는 게 이렇게 되죠. 이게 사실은 너의 판별식을 다시 써야 되는 거니까. 에이, 귀찮아. 4로 묶고 4y제곱 더하기 a-4y. 4로 안 묶이네. 그냥 가야겠다. 자, 그러면 4분의 y.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목표는 뭐냐면 너가 항상 완전 제곱이 돼야 돼. 판별식이 제곱수가 될 조건. 즉 주어져 있는 판별식이 항상 완전 제곱이 될 조건이야. 이 중에 하나라도 확인할 수 있는 값이 있다면 좋겠는데 최고차 한계수가 16인 거 제외하고 여기도 미정계수, 여기도 미정계수. 그럼 여기서 4분의 판별식 D면 2로 묶었을 때 2a 마이너스 8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16 a제곱 마이너스 16 너가 0이어야 돼. 4a제곱 마이너스 허 32a 88에 64 마이너스 16a제곱 플러스 256 마이너스 12 너가 0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12a제곱 마이너스 32a 플러스 320은요. 마이너스 4로 나눌 거야. 3a 더하기 3a제곱 더하기 8a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80은요. 1 자, a 3a
8? 8 맞춰야 돼? 마이너스 4 플러스 20 나왔어? 보여? 결에서 A는 4야. 결국에 찾았죠? 안 써도 돼. 목표를 잘 봐야 돼.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됐다는 건 유리수 근조건을 만족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판별식이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거든. 판별식이 식으로 나오면 그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한 다음에 x에 대한 판별식을 썼어. 이 식이 언제나 완전제곱식이 되게 하는 a 값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 이 식의 판별식이 다시 0이어야 되겠지.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쳐서 a 값이 정수로 떨어지는 거는 4라는 걸 확인했고 a가 마이너스 3분의 20일 때도 확인이 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렇다면 선생님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었을 때 두 번째가 가장 조금의 에너지와 가장 직관적으로 문제가 해석이 됐죠. 아주 좋았어요.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야? 얘가 여기에 미정계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는 조건이 눈에 보였고 그거를 상수항과 맞춰서 A를 맞춰줄 수 있었던 거야. 겨우. 그런데 혹여나 이 미정계수 A라는 녀석이 다른 위치에 만약에 존재할 경우에는 손댈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게 맹점인 거야. 즉 보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보이면 얘가 뭐야? 언제나 통하는 것. 뭐라고?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되는. 이해가 됐을까? 그래서 복잡하고 지루한 과정을 다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2차 방정식 풀 때도 인수분해 되는 거 눈에 바로 확인되면 바로 인수분해하고 짠짠 구하지. 근데 인수분해 안 될 때는 그 복잡한 근해 공식을 쓰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 거야.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이 딱 구조적으로 보여. 그럼 인수분해 하면 돼. 근데 미정계수가 얘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들어가면 와! 그럴 때 요게 가능하다. 판별식의 판별식. 그리고 이 문제가 정수 A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딱 하나 나왔거든. 근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어. 마이너스 3분의 20이라고. 저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그 방식대로는 구하기가 좀 불가능한 수였겠죠. 이해가 됐니? 얘네 둘을 쪼개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20 어떻게 찾겠냐고 이거를. 그래서 혹여나 여기에서 그 가능한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8. 가능한 모든 A 값의 곱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3분의 80. 뭐 어떤 걸 물어요. 이런 해석은 판별식이 0입니다라는 해석은 물어보는 게 뭐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통하지만 과정이 지루하고 복잡하다라는 단점이 있고 첫 번째 방식은 직관적으로 바로 풀 수는 있겠지만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질 때만 즉 눈에 보일 때만 쓸 수 있는 맹점이 있다. 그러니까 단점은 서로 보완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풀 건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관찰력에 달려있다. 한 문제 가지고 근데 되게 의미 있는 해석이었어, 이 문제. 되게 의미 있는 접근이야. 여러분 문제 풀 때도 되게 중요한 거야. 자, 6강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6강 오늘 6강 개념만 살짝 접근하고 갑니다. 자, 근각계수의 관계. 자, 보세요. 103쪽 보세요. 근각계수의 관계 1번 알아요. 예요. 그냥 1번은 알아요. 두 근의 설정 2번도 알아요. 근이 아니라 어떤 형태에서든 문자의 조건이 B로 나오면 비례상수 사용한다. 기본이죠. 혈렉은 알아요. 2차 방정식의 작성 이미 알고 있어요. 팁 새로운 근 설명 안 할 거예요. 이거는 문제 해석에서 필요한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배경 지식으로 미리 알아야 될 것들과 문제 푸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개념이 좀 다르다. 기술적인 영역이고 몰라도 돼요. 대신 문제 풀 때 선생님의 해석이 이해가 되면 굳이 이걸 미리 배경 지식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결론은 뭐야? 103쪽은 할 게 없다. 104쪽 별을 한 3개 완전 중요라고 써. 완전 중요. 그리고 그 밑에 선생님이 새로 다 완전히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썼던 거야. 뭐냐면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고 좀 어색한 부분인데 그래도 할 거야. 이게 뭐냐면 근의 분리라는 겁니다. 근 분리. 근의 분리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위치. 근의 위치라고 하면 특정한 값보다 크다, 작다와 같이 어떤 영역에 포함되는 위치를 말해요. 와, 말이 써놓으니까 좀 어렵네. 읽어볼게요. 2차 방정식 근의 위치에 따른 미정계수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이야. 이걸 할 거야. 근의 분리란 뭐냐? 근의 분리의 정의,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따른 미정계수의 조건을 해석하는 건데 방법은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근의 분리 어떻게 하나요? 이제 방법을 얘기해 볼게. 방법. 아까 썼어, 근데. 이 앞에서. 선생님, 이거 다 좀 이따가 오늘 설명해 줄 거야 라고 했는데, 방법. 방법은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으로 하고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으로서 하는 거고 이때 봐야 될 값이 크게 3개입니다. 아까 썼지만 다시 한번 경계선에서의 함수값 2번 추계방정식 3번 판별식 T 세 가지를 보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경계선 함수값은 경계선 항상 주어지기 때문에 경계선 함수값은 무조건 봐야 되는데 추계방정식이나 판별식은 경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야무지게. 얘도 아니야. 그냥 미리 싹 정리 한번 해볼게. 그리고 외우기도 하고 이해도 돼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면 안 외워도 돼요. 뭐라고? 외워야 되는데 이해하면 안 외워도 머릿속에 담겨요. 놀라운 일을 경험해보자. 물론 근의 위치라고 하는 건 실근에서만 가능합니다. 근의 위치는 건 누구보다 크다 작다를 의미하는 거거든. 근의 위치. 커요 작아요를 따질 거기 때문에 실근에서만 따지는 거야. 그리고 그냥 A가 뭐 A 조건은 양수 조건일 때만 볼게요. 잘 봐봐. 이거는
이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위치에 근을 갖다 놓을 거야. 잘 봐봐. 1번. 두 근이 어떤 K보다 크다 조건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러면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개형 그린다 그랬잖아. 여기에 K가 있죠. K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야 여기 하나 이렇게 근이 두 개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계선 함수값이라는 건 바로 여기가 경계선의 함수값이거든요. 경계선 함수값 무조건 봐야 될 거. 1번. 축의 방정식. 이 축의 방정식이 어디보다? K보다 커야 돼. 그런데 이것도 이해될까? 경계선의 함수값은요, 위아래를 결정합니다. 위로 올려요. 이게 일로 떨어지면 근이 하나가 절로 넘어가 버려. 이해돼? 이 경계선에서 함수값이 만약에 음수면 근이 하나가 저울로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오므려 주는 거, 위로 올려주는 애야. 경계선 함수값은. 축의 방정식은 오른쪽 왼쪽을 결정하는 애야.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쪽으로 보낼 건지 이쪽으로 보낼 건지 이걸 결정한다고. 오케이? 그럼 얘는 뭐냐면 오른쪽 K보다 오른쪽으로 옮겨서 위로만 올린 것뿐이야.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떠버릴 수 있겠지. 근이 떠버린다고. 이렇게 허근으로 떠버린다고. 허근으로 뜨지 않도록 얘를 최종적으로는 내려앉혀야 되는 거 아니야, 실근으로. 이해됐을까? 그러니 판별식은 언제 봐야 되냐면 1번이 즉 경계선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조건에선 판별식을 무조건 봐야 된다. 경계선 함수값이 무작정 위로만 올라가다 보면은 x축과의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실근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경계선의 함수값이 0보다 큰 경우는 판별식이 반드시 이 근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봐봐.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을 함수로서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fk는 0보다 커요 라고 쓰는 거야. 축의 방정식은 축 어떻게 돼요? 1번 경계선 함수값 무조건 봐야 되고 이 축의 방정식 어떻게 되지? 축의 방정식 너는 0보다 나 K보다는 커요. K보다 더 이쪽으로 와야 되겠지?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분의 B. 마지막 세 번째 판별식기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예를 들어서 중근이어도 상관없으면 0보다 커 나갔고 꼭 반드시 서로 다른이라고 하면 0보다 크거나 또는 0보다 같은 이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끔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두 근을 비정계수 조건을 해석하는데 이런 거지. 문제에서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 2보다 큽니다. 1차항 계수나 상수항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범위를 구하는 게 목표인 단원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근의 위치를 어떻게 특정할 거냐. 바로 세 개의 값. 경계선 함수값, 축의 방정식, 판별식으로 해석을 할 거고 그 중에 경계선 함수값은 언제나 봐야 돼. 왜냐면 언제나 경계선이 주어지거든. 두 근이 누구보다 커요, 누구보다 작아요. 그런데 축의 방정식이나 판별식은 선택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1 반괄호로 할게. 두 근이 K보다 클 때. 자, 두 번째는 이제 따라와서 너네 생각을 한번 해봐.
자, 두 근이 특정한 어떤 K보다 작대. 이러면 우리는 이 조건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걸 세우는 게 숙제거든요. 이 단원은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 여기가 결과식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렇게 생기는 거야. 너네도 생각하면서 따라와 봐. K가 있어. 그런데 이차 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경계선의 함수값, 추계방정식, 판별식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1번. 경계선 함수값은 어때야 될까? 오므려 줘야겠지. 경계선 함수값이 음수면 여기 넘어가죠. K보다 안쪽으로 넘겨야 돼, 이 녀석을. 이거 어때야 돼? 0보다 커야겠지. FK. 2번.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이거 축, 빨간 거. 빨간색 축. 축은 어때야 돼? k보다 더 작은 쪽에 있어야겠지. 추계방정식은 k보다 더 작은 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 봐봐. 근을 오므렸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쪽으로 옮겼고 이렇게 옮겼고 위로 올렸잖아. 경계선 함수값이 0보다 큰 조건이라면 무작정 이렇게 위로 쭉 올릴 수만 없어. 적당한 선에서 잡아줘야 돼. 안 그러면 뜨면 허근 나오니까 세 번째. 경계선 함수값이 0보다 큽니다를 보는 순간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붙어줘야 돼. 자, 3번. 세 번째 상황 볼게. 세 번째 상황은 두 근 사이에 K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경계선이 K야. 그런데 두 근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양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됐을까? 경계선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랬는데 경계선 함수값은 어때야 돼? 근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든 경계선에서의 함수값은 어때야 돼? 읽어줘. 부탁이야. K에서의 함수값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겠죠. X축 아래니까. 그러니까 경계선이 K인데 경계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하나씩 들어간다. 그래서 K에서의 함수값은 음수여야 돼. 2번 축을 봐야 될까? 아니지. 축이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봐봐. K로부터 더 먼 쪽에 있고 더 가까운 쪽에 있으면 축이 여기 있겠지. 하나가 혹시 여기 찍히고 좀 멀리 찍혀서 이렇게 가면 또 축이 여기 있겠지. 즉 축이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상관이 없는 거야. 세 번째 판별식은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는데 함수값이 음수인 게 하나라도 있다면 판별식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좌우로 하나씩 이렇게 뻗어 나갈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축은 안 봐도 되고요. 판별식도 안 봐도 돼요. 즉 경계선 함수값이 음수면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로 나온다. 다시 경계선 함수값이 음수면 여기서 음수인 함수값으로 확인했으면 무조건 두 개 찍힙니다. 안 봐도 돼요. 그러면 두 근 사이에 K 있어요 라는 상황은
경계선 함수값이 음수입니다만 보면 나머지는 안 봐도 되는 거였어. 어? 자, 이거를 또 조합한다. 이거를 조합하는데, 자, 봐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조합해낼 수 있을 거라고 난 믿어 의심치 않아. 한근은 K1, K2 사이에 들어가고, 한근은 K2보다 커요. 이렇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지? 생각했지? 잘 봐봐. 너의 생각이 맞아. 두 근 사이에 특정한 값이 들어가려면 여기서 함수값만 음수면 돼. 그치? 그럼 얘는 그래프는 무조건 이런 방향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근데 요거 하나가 얘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얘를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쪽 경계선의 함수값은 양수면 돼. 일단 얘를 가리고 풀어보면 여기서 함수값이 양수면 되고, 음수면 되고, K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면 얘는 자연스럽게 이 사이에 근을 하나 찍게 돼. 어떻게 되냐면 FK1이 0보다 크고 FK2가 0보다 작으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근조건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봐봐. 5번 K1, K2 이 둘 사이에 근이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경계선 함수값 어때요? 0보다 커야겠죠. FK1이 0보다 큽니다. FK2가 0보다 큽니다. 그리고 봐봐. FK1이 0보다 크고 FK2가 0보다 큰데 축이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됐어? 축이 요 사이로 들어가면서 그럼 얘도 올리고 가운데로 뭐하는 줬는데 위로 올리기만 했으니까 경계선 함수값이 0보다 큰 조건만 있으면 판별식은 얘는 필요한 거야. 이게 근의 분리다. 임에도 불구하고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아직도 감이 안 올 거야. 그지? 일단 써놔봐. 썼지? 이건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야. 사전 지식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여기 4번, 5번 안 쓰셔도 돼요, 굳이. 4번, 5번은 앞에서 했던 걸 조합해 놓은 거야. 1, 2, 3번 있죠? 요 1, 2, 3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면은 이 1, 2, 3을 조합해서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봐봐. 예제에서 근분리 문제 있으면 몇 개 체크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필수 예제에서 근분리를 먼저 볼게요. 근분리를. 나머지는 여러분들 능력 한번 풀어와 보자. 24번. 두 근이 모두 음수. 근분리 문제. 일단 경계선이 가장 간단한 0인 상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2차 방정식 2차 라는 표현이 있으면 얘는 절대 0일 수 없어요. 근데 0일 수 없죠.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양수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확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 두 근이 어떻게 찍혀야 되냐면 이렇게 찍혀야 돼. Y축, X축. 두 근이 음수니까. 이해됐어? 두 근이 음수라 그랬잖아. 맞아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을 함수 그래프로서 이렇게 그려본 거야. 음수가 되게끔. 그럼 어떻게 돼? 경계선 함수값 F0. F0이 4죠. 0보다 큰 거 확인됐어요. 2번 축방. 축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1분의 x는 k죠. 이게 축의 방정식이거든요.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이게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축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얘 어차피 양수죠. 통째로 다 양수죠.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밑에는 모두 양수고 분모는 모두 양수고 분자가 마이너스 4까지 음수죠. 결국 k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 음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에서는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3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계선 함수값이 양수입니다 라는 조건을 만났으면 판별식 D. 여기선 4분의 D를 써야겠죠? 4에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4K 제곱 플러스 8K 더하기 4에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죠? 고로 K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K에 관한 조건이 요래 하나. 판별식에서 나온 요 조건 둘. 이 둘만 만족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둘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둘 다 만족하려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수렴되죠. 얘로 끝나는 거죠.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3번. 될까요? 멘붕이야? 혹시? 아하. 자, one more time. 나는 미정계수의 값을 조정해서 2차 함수 그래프를 저 위치로 옮기는 게 목표야. 그래서 나는 2차 함수 그래프의 최종 개형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얘는 양수 음수군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경계선이 x는 0인 y축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양수 음수로 구분 짓는 건 y축을 기준으로 음수와 양수가 구분이 돼.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낼 거냐면 이렇게 그려낼 거야. 그러니 1번 경계선 함수값은 양수여야 되고 2번 축은 음수여야 하며 경계선 함수값이 양수 조건을 만나는 순간 판별식은 반드시 봐야 되니까 판별식 D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면 각각을 풀지 않고 그냥 조건만 써볼게. 그래서 다음 그래프 개형을 그리려면 F0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축은 0보다 작아야 되고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각각의 부등식이 K에 대해서 나와요. 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면 되겠습니다. 아? 자, 24번. 다음 2차 방정식이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같도록 자연수하는 A. 뭐라고?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야 돼. 맞아? 봐봐.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 노란색으로 두 개로 쪼개지던 빨간색으로 둘로 쪼개지던 어쨌든 둘로 쪼개져야 돼. 양근과 음근이 어느 쪽이 더 크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어느 쪽이 크다 작다라는 표현은 없어. 그럼 뭐야? 경계선 함수값만 음수면 되겠죠. 즉 얘는 F0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돼. 근데 F0이 3A-3입니다. 0보다 작으면 되거든요. 그러므로 가능한 자연수 A는 1 하나다. 끝이야. 축도 필요 없고 판별식도 필요 없어요. 이런 경우에. 해놓고 보니까 재밌는 게 근분리가 굳이 양수음수로만 돼 있잖아요. 그쵸? 뒤에 가면 또 나와요. 특정한 수보다 크다 작다로 다시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 두 개를 통합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니까 이렇게 오늘 알고 가시면 될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절대값이 같대요. 부호가 다르대요. 그럼 뭐야? 합은 0이고 곱은 음수죠. 맞을까? 일단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건 이런 상황인 거야. 부호가 이렇게 다른데 둘이 절대값이 같으면 경계선 함수값 여기 F0이 있죠. 음수이면서 축이 0이면 돼요. 축이 0이라는 건 합이 0이다 이렇게 똑같이 봐도 되거든요. 즉 m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6 그냥 이게 0이면 돼요. 결국에.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축이 y축이 되려면 1차 함계수가 없으면 됩니다. 1차 함계수가 0이면 돼요. 없는 게 아니라 1차 함계수가 0이면 돼요. 두 번째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겠어요. 여기 m 제곱이 아니라 n 여기가 m이구나.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m이 두 번째 조건 m은 1보다 커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m이 마이너스 3하고 또는 2잖아요. 그쵸? 1보다 큰 건 2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근분리는 뒤에서 한 번 더 나오면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2차 함수 활용 다음 시간에 이제 2차 함수 좀 할 거고요. 잠깐만 근분리가 어디서 한 번 더 나온 이걸로 확인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자고 선생님 찾아줄게. 어디에 비슷한 게 나오냐면 뒤에 어차피 가면 페이지 131쪽 페이지 131쪽 페이지 131쪽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나와 있죠. 그쵸? 방금 선생님이 설명해드렸던 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지금 앞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는 경계선이 0인 조건만 다루는 거야.
경계선을 0으로만 봤을 때 결국 양수분, 음수분만 따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끝날 거면 선생님은 근합이나 근의 곱으로만 설명했을 거야. 이해됐을까요? 근의 합이나 근의 곱으로만 여기를 설명할 수 있었는데 어차피 지금 131쪽으로 넘어가면 근의 분리가 특정한 값보다 커요, 작아요로 따지게 만들어지거든. 불과 한두 강 뒤에 가면 말이야. 그러면 양수, 음수일 땐 양수, 음수대로 따로 하고 특정 값 K를 기준으로 할 땐 또 배울 거냐? 아니에요. 두 개의 개념을 통합으로 본 게 바로 근의 분리다. 그렇기 때문에 근분리라는 내용을 지금 오늘 같이 일단은 봤던 거다. 자, 과제 나가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근의 분리를 제외하면 여기 필수 예제 여러분들 대부분 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오늘 필수 예제 103쪽부터 그냥 조금 진도를 뺄게요. 103쪽부터 22번까지, 110쪽까지. 자, 과제 1번 확인학습 5강. 근데 이번 주 금요일은 6강도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2번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필수 예제 여기 110쪽까지 110쪽 22번까지 22문제 103에서 110쪽 22번 3번 개념 과제는 여러분들 알아서 요약하세요. 5강 이번 주 확인학습 때 확인할 거니까 5강 6강 해서 필요한 것만 쌤이 야 이거 팁 이거 다 버려라 했던 거 있고 다 이거 적어라 한 거 있지.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체크한 것만 적어 오시면 돼요. 굳이 책에 있는 걸 하나하나 안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